지금 전화가 왔는데 상남동의 옵스텔 주거용입니다. 이거 요거를 낙찰 바꿨다 이거입니다. 한번 봅니다. 19에 10801 인수가 있죠. 인수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그 구독서는 안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외부 이제 대법원을 본다든지 그건 잘 몰라요. 자 봅니다. 3억 1,500인데 1억 2,900에 떨어졌다. 그죠? 상남동에 아코르타워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41%. 그죠? 떨어졌는데 2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법인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입은 안 하고 배당 요구 안 합니다. 그럼 2억 5천은 뭡니까? 인수 맞죠? 볼 것 없어요.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2억 5천 인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뭐 요거는 이제 구독서를 보면은 좀 쉬워요. 쉬운데 대법원이나 이제 이런 사이트 있죠. 대법원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무료 사이트 가면은 대항력만 있다. 요 정도는 알려줍니다. 요 정도. 알겠죠? 무료 사이트는 이 정도는 알려주는데, 요렇게, 예상 배당표까지 만들어서 요런 거는 안 알려줍니다. 왜냐? 이 정도만 해놔야, 이 정도는 해놓으면은 이제, 이것도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만 요렇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전화 온단 말입니다. 무료 사이트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화가 오면은 우리가 입찰 대행을 내한테 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로 3억 1,500인가 1%만 315만 원만 주면은 우리가 막 명도까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50만 원 플러스죠. 50만 원 권리 3당 수수료 50만 원 플러스 감정가의 1% 315만 원 정도 주면은 해주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료 사이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은 전화 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 받으면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2억 5천이나 진기에는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예상 낙찰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죠?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세권이, 뭐 방금 해놓은 전세권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요 경우에는 자기가 경매를 안 넣었죠? 안 넣고, 직원이 전입도 안 하고, 배당료 안 한 것은 무조건 인수가 맞죠? 근데 가끔 자기가 경매 넣는 수가 있어요. 경매 넣었을 때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자기가 경매 넣었죠? 넣으면은, 요런 경우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경매를 넣었는데, 예로 이 전입이 이 날짜만 넣습니다. 7월 19일이다. 예로 2015년 7월 19일이다 해도 못 받은 금액 있죠. 그거는 인수로 가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전세권 설정 일자보다 며칠 늦어도 전입 일자가 늦어도 인수로 간다. 그게 대부분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도 하고 전입신고 됐는데 전입신고가 늦다고 해서 예로 말소기준 권리가 그부터 전부 다 소멸한다 해도 전입일자는 강화하기 위해서 해난 조치이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힘을 받는 거죠. 이거 봅니다. 옵스텔에 4층인데 20에 83봅니다. 자, 이거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그죠? 낙찰을 받으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자, 옵스텔은 7억세 몇 프로요? 4.6이죠? 전용 32평인데, 옵스텔이 안 좋은 점은, 이 주거용이 안 좋은 점은요, 베란다가 없죠?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가 없어요.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뭐 80%다, 뭐 좋은데, 여기에 있는 박씨가 1억이 있고 건재당보다는 전입이 빠르죠.
1억이 대항력이 있죠. 자, 있는데 매각 물건 명의서를 보니까, 그죠?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니까 우리 사법보좌관이, 자, 뭐라 써놨죠? 박미란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문제다. 그죠? 은행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고, 이게 대해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요구 처리해줬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은행에서 전세 나갈 때 없다 했어요. 예로 이게 설정은 이 날짜인데 전입이 빠르니까 물어봤겠죠. 은행에서 우지됩니까? 소유자는 물어보니까 아, 내 아는 사람이다. 그냥 무상산다 했어요. 그래갖고 무상거주 확인서 받고 대출 나갔죠. 나갔는데 전세권 1억이라 있다 하고 지금 배당요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1억을 더 싸게 팔았는데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상거주 확인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금액을 1억 떠나야 되고, 그러면은 담당 실무자가 문책을 당해야 돼요. 예를 은행 지점장 같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왜 이런 거 발견 못하고 이렇게 금액을 네가 대출을 해주고 아파트 같은 거 주거 없애는데 손실이 1억씩이나 발생했나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돈을 주고 계약서가 만들어졌으면 별 조금 문제가 없는데 여기 혹시 세입자가 없는 거를 가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넣었어요. 매매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얘기했어요. 너가 없는 거를 한 거 아니냐. 철회서를 안 내면은 소송 사기 미수죄, 경매 방해죄 등등 해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하게 하니까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낙타 받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없는데 은행에 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부가 세방전지에 담보를 잡혔어요. 건재당을 잡혔어요. 잡혔는데 어느 날 경매를 열었는데 세방전지에서 건재당 건장 열었는데 배우자 부인이 1억 5천 전세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고해버립니다.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소송 붙었어요. 붙었는데 징역 10월에 처한다. 은행에 법원에서 가짜 서류 들어오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법원은 싫어하는데 없는 거를 남편하고 전세가 1억 5천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한 거는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징역 10월에 처했습니다. 그 판례가 나왔어요. 징역 현장에서 바로 구속해버립니다. 법정 구속해버립니다. 또 특히 소액보증금 받으려고 1,700, 2천만, 3천만 받으려고 인천에 아버지가 전세 2천 있다고 했는데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세입자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고에 싸움 붙었어요. 검찰하고 붙었는데 바로 그것도 법정 구속 6개월 갔습니다. 2천만 원 물라다가 아들 앞에 소액보증금 2천만 원 받으려고 신고했다가 부자적 안에 엉터리다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법정 구속 6개월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엉터리 서류 여타가 걸리면은 소송 사기 미수죄, 경매 방해죄 등등 걸어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어요? 한번 넣지 마세요. 지난번에 창원에서 아이언버 때는 아파트 방이 3개인데 4명이 그때는 소액보증은 얼마?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4명이 2천만 원 빼야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 그게 시비가 붙었는데 법정 구속 4명 다 바로 다 들어왔습니다. 한 아파트에 총각 처녀 호래비 가부 4명이 산대요. 방이 3개인데 그래서 그러라 했어요. 방을 너가 어디 사는지 도면을 그래 내봐라. 이랬더니 다 틀립니다. 따블된 데 있고 총각 처녀가 같이 살고 호래비 가부가 같이 살고 이래 됩니다. 지금. 여기 가짜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용받습니다. 받아요. 가짜 유치권. 내가 걸리면은 시비가 안 걸리면 조인은 와피는데 여러 은행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사가 되겠죠. 되고 이러면은 이제 형사 사건이 많이 걸려가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가짜 유치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함안군에 어제 전화 왔어요. 농지 300평 이상을 원한다. 하는데 검색을 어쩌면 됩니까, 여러분들?
농지 300평 이상 한 4천만 원 정도 주고 살 농지를 원한대요. 그럼 금시급으로 잡으면 될까? 자, 이거 보면 됩니다. 어디는 마찬가지예요. 자,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하만이니까 경남 함안군에 농지죠. 원하는 것이 자, 농지입니다. 농지, 토지의 농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5천만 원 이내라. 여로 한 7천만 원 이내인데 면적이 문제입니다. 면적 건물하고 대지 있죠? 이러면 됩니다. 300평 이상이니까 1하고 1000하죠. 1000. 됐죠? 요리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하면은 이렇게 4개 나오네. 그럼 요거를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괜찮은 거를 뭐 사라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요게 많이 쓰입니다. 그죠? 1000 이상. 그 다음 건물이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지역도 뭐 추가를 하면서 5개까지 추가 막 되죠. 여러 함안군, 거제시 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찾는 거를 잘해야 되겠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9번. 페이지 수는 11페이지 19번. 원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입찰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괜찮은 거 같은데 봅니다. 자, 마포구에 이런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자, 요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G1층 B025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하 1층은 지하 1층. B025다 이 말입니다. A, B가 있는데 025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에 5656 낙찰을 받으면 좋겠더만 안 들어가는가 떨어지는가 모르겠네. 한번 봅니다. 자, 요 보면은 낙찰 되어버렸는데 요 보면은 마포구에 그죠? 다세대 빌라가 전용이 15평인데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누가 낙찰 받아서 미납이 됐다. 자, 그런 게는 20% 여기 나왔죠? 20% 입찰 보증금 20%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요 임차인이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이 한 아파트에 한 빌라예요. 임차인이 2명이 있다. 좀 이상한 겁니까 지금? 자, 이씨가 있고 홍씨가 있고 이 둘이가 있어요. 그죠? 이씨가 있고 홍씨가 있고 건재당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홍씨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주택 입장 등기 하고 요 보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가 있는데 이게 2017년도 들어온 사람이 너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둘이가 있더죠. 있고 지금 홍씨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강남대부 이거 잘 알죠? 안양저축은행에 채권을 양도받은 여기서 지금 경매를 넣어줬고요. 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전입 확장 배당은 좀 안 맞죠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건물 등기부를 딱 눌러보니까 우리 이렇게 보니까 쭉 주택 임차권은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얼구에 있어요. 얼구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건당권을 이전 받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자, 주택 임차권 등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파트 흐름만 살다가 유니시티 이제 시아파트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것이 주로 주택 임차권입니다. 시아파트 이사 갈 때. 그때 퇴거하면 안 되잖아요. 퇴거 때문에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퇴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안 주겠다. 얘기하면 되겠죠. 방이 비있으니까 관리비 안 된다. 수란한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여기 해놨는데 요게 10월 5일날 지난달입니다. 말소가 됐어요. 요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 없죠? 8천은 문제 없습니다. 그럼 1억 2천만 따지면 되겠다. 그래서 구독션은 경매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발급일자를 보니까 12월 8일 날에 요거를 붙여놨습니다. 12월 8일이 여기 1차 되기 전입니다. 자, 일주일 전이죠. 우리 구독션은 주로 경매되기 전에 발급에 붙여놨고 지적션 같은 경우는 경매가 되고 붙여놨고 조금 사이트마다 틀려요. 어떤 사이트는 경매가 되고 뭐 한 달 뒤에 바로 붙이는 사이트가 있고 이런 사이트는 구독션 같은 경우에는 경매되기 전에
1차 이렇게 사실은 뭐 더 앞에도 있겠지만 요때 1차 되기 전에 보통 막 이제 붙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소됐으니까 홍정희 씨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럼 요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배당을 받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빼면 되고, 그죠?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은 뭐 거의 받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등기부를 한 번씩 보세요. 그냥 이것만 덜렁덜렁 보지 마시고 등기부 등본도 한 번씩 보시라고. 그죠? 최근 게 막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더 참고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하지만은 지하라도 밖에서 보면 1층 이런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지하고 반대로 지하고 뒤에서 보면은 1층이고 이런 지하가 있어요. 반지하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인천권을 해놨으면 예. 그 상순이만 아니라면 오히려 집을 비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걱정은 없네요. 그렇죠. 그 돈도 안 내가 물려도 예, 예. 오히려 더 낙찰자 입장에서는 100% 배당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은 이게 말소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경매계장이 배당표를 보고 자기가 말소해달라고 등기소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이게 말소 안 돼요. 후순이면 말씀. 그렇죠. 당연히 구수가 말하는데 여기서 입장은 거기서는 순순이. 이거를 따지면 안 되고 주택임차권은 요거를 따지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전입확정금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를 따지면 됩니다. 따져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주택임차권 해놓은 거는 거의 90%가 공실입니다. 공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주택임차하는 사람은 공실이니까 자기가 퇴거한다 말이죠. 퇴거하고 관리소에도 이야기를 해서 나 이제 관리인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소유자한테 이야기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부탁한다 해놨어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봅니다. 19에 385이. 자, 요 물어보는 거는 이게 이제 지분이다 해놨, 지분. 그죠? 지분이다 해놨는데 사실은 이 땅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요번 보다시피 요런 땅이에요. 그 도로에 여기 한 필지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경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는 대출은 잘 되겠죠? 대출되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낙찰받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럼 건축하는 거는 건축가 물어봐야 되겠죠? 얘기했다, 그죠? 원장님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건축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대출이 잘 되겠습니까? 일단 1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여기 보면은 30평은 지분입니다. 들어가는 도로에 지분에서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313평은 임야 주무산지. 자,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죠? 도로를 이렇게 물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락장금 대출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등기를 또 물어봐요. 자, 건저당 뒤에 가등기다. 일단 건저당이 경매를 넣었네요. 넣었는데, 건저당 뒤에 가등기는 100% 말소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소멸입니다. 무조건 소멸이고, 이 가등기가 만약에 자기가 담보 가등기다, 돈을 빌려고 가등기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무조건 안 줍니다. 자, 이해가시죠? 후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인데 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챙겨줍니다. 법원에서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당연 배당 요구권자가 아닙니다. 가등기는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되고, 요거를 배당 요구 안 해가지고 울고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본게는 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등기, 청구권, 가처분 이런 거는 오른쪽에 소멸 쓰는 거는 다 소멸해서 보면 되고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건축이 되는가? 이 도로를 연결해서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축하는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습니다. 도로 지분을 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안군청에서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그죠? 지분 공유자, 저는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이 된다는데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분의 그 도로에 공유자가 있겠죠? 거기에 공유자에 예로 10명이면은 10명 동의서를 다 가져오랍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심해요. 그죠? 가오라. 가오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법을 좀 빼야 되겠죠. 그죠? 이게 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땅 사가지고 건축이 안 되면 그게 명제입니다. 꼭 길이 없어야 명제가 아니고 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명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아보니까 2011년자 여기 보면은 2011년 1월에 건축허가 착공 신고라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보안건축 건축가에 문의했더니 문제가 있다. 요거도 그럼 뭐 선생님이 오면은 낙찰 받아 오면은 여기 건축허가 내한테 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요것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어찌 되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고민해 봐야 되고 소송을 하든지, 그죠? 건축주 매입행위를 바꿔달라 내한테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보안군청에다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말소되는데 경락장금 대출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도로 지분이 있어도 뭡니까?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더라. 자, 도로 지분이 있어도 동의서가 필요 없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에게 한번 시간 나시면은 요 DDR 부동산 연구원에서요, 우리 서영창 교수, 서영창 박사님께서 유튜브에 가시면은 요 써놨어요. 진입로 지분이 있는데 맹지가 아니다. 맹지 맞다면 맹지. 지분이 있어도 사용 승낙서를 못 받으면은 맹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지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문제없다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답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공서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줄 수 있는 강공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DDR에 여기 서영창 교수가 여기 이제 이분이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공법에 주로 진입로 쪽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강하신 분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민호 교수, 부산의 LBA의 정민호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서영창 교수, 지금 이분, 그 다음에 이제 김명규 박사, 우리 경남대학교의 도로로 박사학위를 따신 김명규 박사가 있습니다. 고성의 박사부동산, 고성군의 박사부동산에 김명규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래서 이 참 경매가 어렵습니다. 이 공법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좀 알아야 되고 두루두루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막 경매만 걸리고서만 딱 하고 하면 간단한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그러면 낙찰 받을 때, 땅을 낙찰 받을 때는 건축할 때 말이죠. 했는데 건축이 안 되면은 땅값은 그만 완전 맹지가 돼가지고 길 없는 맹지가 돼가지고 막 헐값이다. 근데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조용한 거 보니까 되었으면은 원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카톡에 문자가 못 봤는데 조용하다 그러면은 보통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봐요. 20에 1468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동리에 창구 북면 무동리에 이 아파트가 움직이는데 64%인데 싸다 이거죠. 싼데 문제는 제일 밑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서 건전항부도 쭉 있는데 요거는 막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요. 문제는 요거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어디 입장입니까? 배당을 받는 이 채권자 입장입니까? 낙찰자입니까? 낙찰자죠. 낙찰자면은 채권자보다는 더해요. 이게 여기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따져야 되겠고, 은행 같은 데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세무서입니다. 그러나 낙찰자는 이 64% 떨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도 없는데 뭐 국세의 법정기일 이런 거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토지 날짜받아요. 토지를 날짜받는데, 공무에서 날짜받는데, 보니까 복잡해. 세무서 압류가 들어오고, 구청이 막 들어오고, 임금 체크에 쳐들어왔어요. 낙찰자 입장에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특히 토지 같은 건 더 문제 없어요. 그럼 뭐, 아파트는 전입자가 없으면은, 세입자가 없으면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가져가든, 세무서서 가져가든, 여러분은 가질 필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는 수료해도 아리송한 거라. 이게 원장님이 세무서가 있으면 국세 법정기를 따져가지고 뭘 공부를 하라 그러던데, 네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이거는 이거 말고 배당 요구인 거 있죠. 내가 전세가 1억이 있는데 전입 확정을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쳐들어와서 주워가 버리면 내 뭐가 한다입니까? 그죠? 예로 낙찰이 이게 세무서가 5억이나 돼가지고 다 가져가면 내가 백날 전입 빠르면 뭡니까? 확정 빠르면 뭡니까? 그죠? 세무 다 가져가니까 내가 전세 이런 경우에 한 1억 5천 있다 그러면 1억 5천은 완전 덤태 쓰는 거죠. 인수가 되고. 그때 따지는 거지. 국세 법정기일 임금 채권은 언제 따지느냐? 영어로 ONLY 뭡니까? only.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따진다. 알겠죠? 아파트에서 예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국세의 법정기일 임금 채권을 따지면 된다. 그 외에는 절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써놨죠? 이거 써놨네. 영어로 쓸까, 이거는? 잘 모르나? 자, 됐죠? only. 선수님차니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국세의 법정기. 그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예로 임금채권. 임금채권. 국세의 뭐 법정기. 뭐 이런 거를 따진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경매에서는 법정기 기준이 되잖아요. 네? 법정기? 경매. 아니, 법정기일은 근저당이 있으면은 빠르면은 근저당하고 따지는 거고 말소기준 권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으면은 근저당보다 앞서면은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근저당 뒤에 있으면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부 나타나도 그거는 법정기일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 신문을 제가 동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읽어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부터 국세 통지서는 발송일자 당일부터 근저당 설정일자도 당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리 JTBC 가셔가지고 집주인의 감춰진 미납세금 이렇게 해보면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직장인 최 씨는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8천만 냈다가 5,5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이를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같은 날 마무리했어요. 자, 우리는 주로 등기부 뭐죠? 아무것도 없어. 전세돈 1억 8천 줬어요. 줬는데 그날 해필이면 예로 2억짜리 이 국세 통지서 발송 일자가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있었는가 봐. 그게 같이 전입 확정하고 국세 발송 일자 같이 맞물린 겁니다. 그럴 때는 조세 우선주의하고 세금이 먼저 빠릅니다. 그래서 배당 때 1억 한 2,500을 못 받고 5,000원만 받고 쫓겨났다. 공매에서.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등기부만 볼 게 아니고 그럼 집주인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처럼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개업소는. 알겠죠? 중개사는 집주인한테 올 때 전세 나가려고 하면요. 이거는 보면 그래요. 은행도 챙기잖아요. 대출 나갈 때 설정할 때 뭐 챙깁니까? 꼭 가져라 그죠?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오른다. 그 이유가 뭐냐? 근저당 오늘 해본들 네가 보름 전에 무엇이 있으면은 예로 우리 국세는 법정을 따지는데 예로 뭐 보험 있죠. 4대 보험은 납부기간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그 날짜가 은행 설정일보다 빠르다 하면은 그게 빠른 거예요. 그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저를 법무부 장관을 추대해 주면은 그런 위헌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등기부 올려놨든지, 그죠? 등기부도 안 올려놨고, 나중에 나타나갖고, 내가 빠른 게는 다 주워 가겠다. 그럼 세입자가 뭡니까? 그럼 1억 8천만 돈 줬는데. 법무부 장관 할 일 많죠?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그죠? 좀 미연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선량한 세입자를 위하여라 하면은 그런 걸 벌을 바꿔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못하던데, 이런 제안을 했던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전세돈을 다 줬는데 국세가 나타나고 배당을 시세를 받아가 버리니까 이제 1억 2,500만 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그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공인중개사가 공인에서 1억을 받아놨으니까 세입자가 한번 붙어보면은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앞으로 되겠네. 이제 전부 다 이제 중개할 때는 전부 다 국세 완납점에서 집주인 보고 지방시 완납점에서 주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원래 맞는 거죠. 어찌 보면 중개하자죠. 중개하자인데 공인중개사가 잘하면 한 30% 정도는 아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사실 알 수가 없죠. 저 세입자가 집주인이 국세가 막 밀린듯이 그죠? 그거 따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따진다 그러면은 니 부위가 중개사가 옆집에 가서 딴 데 갚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랍니다. 등기부 등본에 병구를 만들었다. 갖고 얼굴 아니고 병구 만들어갖고 세입자도 전입확정일자 찍어놨고, 그죠? 세무서도 그래야 돼요. 법정기일이 언제고, 그죠? 병구에다가 수시로 체납액이 얼마고, 법정기일이 언제고, 이제 그런 거 다 좀 알려줘야 문제가 없죠. 투명해야 됩니다. 자꾸 숨기면 안 되거든요. 숨기는 자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빨리 보내시면은 다 병구 만들어요. 병구. 등기부 등본에 갖고 올고 아니고 플러스 병구까지 만들어서 세입자의 전입 확정까지도 올려놨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내가 공매납차 받았는데 배분 관계가 공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뛰기 생겼대요. 지금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공매 낙차 받았는데 지금 뛰기 생겼어요. 이걸 받았어요. 낙차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임차인이 봅니다. 임차인이 2억 2천이 2019년도 전입 확정하고 2억 2천을 줬어요. 그러고 배분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 일자는 늦지만은 요거 두 개보다는 늦지만은 법정기일 납부기 하는 거 있죠? 요거 잘 보세요. 이거는 빠릅니까? 늦습니까? 상당히 빠르죠? 2020년도고 세입자는 2019년도고 빠르잖아요. 금액이 또 1억 3,300이야. 근데 이게 결국 찾아보니까 한 7천만 원인데요. 빠른 게 세입자보다 빠른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는 2억 3,800 주고 아무 문제 없다 크고 거기에서 2억 2천 받아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놈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 국세는 법정기일이고 보험료 같은 거는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인데 이 날짜를 프롬을 따지면은 빠르죠. 세입자보다는 훨씬 빠르죠. 2019년보다는 빠르니까 1억 3,300조에서 낙찰받고 가본기는 한 7천만 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 인수가 7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겠다 이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공매의 배당 순서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봅니다. 우리가 잔금을 보통 10% 내고 35일 뒤에 90% 냅니다. 그러면은 배당기일 통지서기 와요. 배당기일 통지서. 잔금을 넣고 나면은 이제 한 달 뒤에 잔금 넣고 또 한 달쯤 돼가면은 배당기일을 놓습니다. 그럼 요거는 보통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이제 이거는 상계에서 그러는데 배당기일 통지서에 보면은 주로 이런 게 나와요. 배당금을 받으시려면은 뭘 가야 되느냐?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으려고 뭐 가야 됩니까? 전세 계약서, 원본, 또 뭐 가야 됩니까? 주택임차에는 과거 주소가 변동된 그 주민초본 있죠? 그거를 가을 해놨는데 일단 전세 계약서하고 주민초본을 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배당인감점에서 2통하고 위임장을 2통씩 가을 해놨는데 자 이런 경우죠. 개인이 안 가고
대신 가는 경우 많아요. 배당금 받을 때. 대신 가는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꼭 인감임서 2통 가야 됩니다. 위임장도 2통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러냐? 경매기장한테 하나 줘야 돼. 위임장하고 인감임서는 줘야 되고, 법원은 안에 공탁계가 별도로 있어요. 공탁계. 출금 명령서를 받으면 공탁계에서도 주는데, 명서를 주는데, 돈 타가라고 은행 가서. 그거 가면은 또 찾아. 위임장하고 인감임서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데리러 갈 때는 법원에 돈 받으러 배당을 데리러 갈 때는 위임장 2통, 인감임서 2통을 꼭 챙겨야 됩니다. 한 통만 챙기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2통을 꼭 챙겨. 은행은 그래 안 합니다. 당장 계산한다고 법인인감 주고, 대출 받는다고 법인인감 주고, 2개 노릇은 안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개를 각오를 합니다. 같은 법원 안에 있어도. 시정해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거 많아요, 법원에도. 같은 법원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의당 가 있는 받은 서류를 옆에 공동 같이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또 고에다 위임장 인감 띄워로 또 위임장 인감 막 부서가 틀어져 해가지고 옆부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이 내가 소액 보증금을 안 주더라 전세 보증 안 들어 그러면은 배당기일에 대해서 구술로서 말로서 하면 됩니다. 말로서 배당날 오후 2시에 왜 내 안 줍니까? 따지면 돼요. 말로 따지면 되고, 그래도 안 줄 때는 배당일을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7일 내에 배당이 소재기 증명서하고 소장을 경매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로만 하고 일단 받아주면은 7일 내에 배당이 소재기했다 그런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경매계장한테 내야 된다. 막 이렇네요. 자, 그 다음 뭡니다. 그 다음에 쭉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경매의 배당 순서는요. 경매비용은 경매를 넣으려고 하면 일단 공용비용으로 아파트 같으면 한 300만원, 400만원 넣습니다. 미리 선불 넣어요. 경매 넣은 사람이.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선불 내고 배당 때는 완전 영순위를 받아 놓는 겁니다. 영순위. 그러면 이제 요거는 먼저 냈으니까 공용비용 냈으니까 받았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요거는 잘 되는 경우가 99%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요거는 그냥 막 책임만 놓는 이야기지 잘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1, 2번 최우선 변제 가지고요. 소액보증금 중에 일정에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그리고 3년치 퇴직금 요거는 동순입니다. 동순이 뭔지 알죠? 채권액 안분 배당 받는다. 동순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가산금 목적물에.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옵스텔이 501호가 되는데 301호 그것도 경매됩니다. 그러니까 뭐 301호가 거기에 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 501호에 침범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세는 국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요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빠졌어요. 취득세는 우리가 당해세로 안 봅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국세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아직까지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슈가 안 됩니다. 이슈 안 돼요. 일단 재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재산세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설정하는 거죠. 설정한다 이거는 겨우 3순입니다. 요까지는 완전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언제 조심해야 되냐. 아까 뭐였어? only 뭡니까? 아까 전에 선순위 세입자가 그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때만 따진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가죠? 그때만 1, 2순위를 좀 고민을 해본다. 그 외에 토지나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1, 2순위 신경 쓸 거 없고 요거 전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토지나 후순위 세입자다든지 소유자만 산다든지 알겠죠? 배당은 1, 2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선순위 세입자가 아까 했었죠. 요게 우리 공매했었다 그죠? 선순위 세입자가 2억이 전 단락했는데 전입확정하고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납부기한이 2020년 해가지고 이게 한 7천만 원 요 중에서 한 7천만 정도 문제가 생겨서 배당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2억 3천에 받으면은 뭐 받아야겠지 했는데 그게 오사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요럴 때만 조심한다.
이해갑니까? 다른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만 있다, 후순위 세입자가 있다, 토지나 샤반다 할 때는 1, 2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1, 2, 3, 4부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예 배당 문제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경매 배당 순서 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인 중에서 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내가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선배당, 구배당 해놨죠. 선배당은 요거는 이제 뭐 할 때만요. 오직 뭡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그죠? 너무 기네요. 요거 잘라가지고 요거 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선배당은, 그죠? 선배당. 선배당은, 그죠? 선배당은 오직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고민해본다. 이해가시죠? 자, 봅니다. 선배당은. 그 다음 후배당은, 자, 후배당 중에 5순위가 문제입니다. 6순위부터는 거의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습니다. 뭐, 가압류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아예 못, 그냥 6순위부터 잊어버리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5순위가 문제인데, 5순위도 건저당이 빠릅니까? 전세권이 빠릅니까? 확정일자부 임차인 중에서는, 자, 잘 보세요. 확정일자 임차인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건전하고 싸움을 시킨다. 이해가시죠? 늦은 날짜. 둘 중에서 늦은 날짜가 있습니다. 늦은 날짜를 가지고 설정일자, 전세권일자, 늦은 날짜. 요거를 기준해서 세 개가 싸움하는 게 이게 우리 경매에서는 약 90% 정도 들어갑니다. 90%. 90%가 5순위인데 여기에 건전항이 빠르냐, 전세권 설정이 빠르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빠르냐 하는 것은 둘 중에서 너희가 기준해서 세 마리가 싸움한다. 이해가시죠?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전입자와 확정자 하나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만 이제 예로 선순위 뭐 전입만 하면 되지. 그럼 후순위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확정일자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에서 배당 요구가 중요하다. 기준하는데 플러스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요구를 한 경우. 선순위는 전입일자만 있고. 그렇죠. 선순위 전입일자만 잘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뭐 낙찰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자 이렇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공매의 공매는 배당 겁니다. 배분 크니까 공매는 좀 문구가 틀린 게요. 여기 보면 뭡니까? 경매비용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이것도 집행비용. 그죠? 이게 정확한 문구입니다. 집행비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매는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비. 여기 이제 경매 뭡니까 이게? 집행비용. 이름하여 경매비용입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 좀 경매보다 많이 비싸요. 한 두세 배 됩니다. 보통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셉니다. 체납처분비가.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여기 임금체크, 그죠? 최우선 변제 대상 임금체크. 자, 이거 봅니다. 이 같은 동순이고, 그 다음에 당해서 하는 것은 이 재산세입니다. 주로 보면은 구청 이런데, 구청 등의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구청 등의 재산세인데, 요거도 이제 해당 구청에 있죠. 해당 구청에. 자기 구청의 재산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이다. 1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저당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순위가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이름하여 1번 건저당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순위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건저당 봅니다. 그 다음에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는 아마 요거는 못 받는다. 거의 95%가 못 받는 됩니다. 요거부터는. 이해가시죠? 그 내용은 뭐 경매나 공매나 틀린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전에는 좀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전에는 공매는 가압류도 안 줬어요. 가압류권자도 안 줬습니다. 배당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막 결론적으로 합니다. 경매나 공매나 배당 순서는 틀린 게 없다. 그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문구만 조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갔다 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번 봅니다. 30번. 자, 성산구 대방동에
아파트가 낙찰이 되는데 여기 보면요,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 보면은 자 봅니다. 16에 1497. 그래서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딱 놔두고. 자 봅니다. 아파트가 대방동에 1억 800에 낙찰되는데, 그죠? 낙찰되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1억 2천에 가압류되기 전에 전입 확정을 잘 하셨고 배당 요구도 했고, 그럼 문제 없죠? 그러면 받아가겠다 말이죠, 자기는. 1억 지금 돌아 이 말입니다. 달라 1 했는데 1이 했는데 낙찰은 얼마 됐느냐? 1억 800에 됐으니까 우리 구독션에서 인하죠. 1억 800에 요번에 됐으니까 경매비용 200되고 1억 600까지고 이상훈이라 거는 임차인이 다 가져가고 1억 600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인수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세무서도 없는데 왜 틀렸느냐? 제가 보니까 그때 보니까 문건 송달리기 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막 나오죠? 세무서가 압류는 없어도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게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또 이건 뭡니까 이거? 근로복지공단 이 뭡니까 이거? 이 뭐예요? 임금채권이 쳐들어왔대요. 배당해달라고. 그죠? 배당 요구 종료까지 하면 되거든요. 세무서나 이렇게 이제 기타 임금채권은 다 배당 요구 종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걸 받으면은 자 소유자 뿌이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신경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이 많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토지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온리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나? 있죠. 이럴 때는 고민해 봐야 돼요. 금액을 모르니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간 사람이 어찌 됐나 그러면요, 자 배당표 봅니다. 아까 구독션하고 다릅니다. 배당표가 구독션하고 다른 것이 이게 이 배당표죠. 이 진짜 배당표입니다. 이게 임금채권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때문에 배당표를 보니까 이거 노적에 근로복지공단 넣었죠. 4,400만원 배당 받아가죠. 그러면은 요 당해세 성상구청에 63,000 이거는 별로 당해세는 얼마 안됩니다. 보통 보면은 금액 미미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6,200만 받았습니다. 1억 2천인데 절반을 못 받아냈어요.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6천 못 받은 게 아니라 5,800을 낙찰자가 무료했나? 5,800.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구독션의 예상배당표를 믿었다가는 요것만 있다 크고 믿었다가는 폐가 망신 당한다. 금이 1,300 당이지 만약에 1억 3천 못 잡히고요. 아까 6천은 얼마죠? 6천만 정도 인수가 더 생겨버렸는데, 아니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해봐요. 배당표를 아주 고민해봐야 돼요. 그냥 들들 받다 박살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김해 동상동에 1억 6천원 살 되는데, 배당표를 보면은, 그죠? 김병준한 사람이 500만원 소액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당해세가 22만원 김해시 뭐 재산세죠 안 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1억 1,700을 가다. 자 여기서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은행 건전항보다 빠르다. 소액보증금은 아까 1순위죠. 빠르죠. 그래서 소액보증금 있으면 가져간다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서상동에 6억 8천에 낙찰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배당표를 보면요 1,500짜리 이게 소액보증금을 이렇게 막가합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금액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배당이 가져가고 세 사람 1,500씩 이래 둘이 가고 500 가져가고 그래서 6억 3,800 가지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에서 120만원 가져가고 은행에서 6억 5천인데 거의 100% 이자 원금하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뒤에 줄 쓴 사람 가져가고, 뭐,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모르면 집에서 해보세요. 요거는. 한번 따져보세요. 구독선하고 틀린 거는 발견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에서 낙찰되면요. 공매에서는, 자, 이 공매는 배당표랑 그거 뭐라 한다고요? 배분계산서라고 부르는데, 공매에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비 있죠? 체납처분비 800만원. 경매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게. 한 2배, 3배 됩니다. 2, 3배 정도.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3명이 있는데, 1,400, 1,400,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소액보전금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통영시청에서 당해세로 70만원. 세무서에서 법정기일이 빨라서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35,000원. 그 다음에 이제 건의당권자 추ገብ에서 1억 9,800을 가져가고 배당이 끝나더라. 그래서 공매도 이런 배당이 이렇게 소액보전금을 체납처분비 바로 뒤에 있으면은 달아본다. 그죠? 소액보전금 집에서 계산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야 지분인데 낙찰을 받으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20에 4일 사이고 저는 받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뭐 임야가 지분이 나왔는데 요거를 받을까요? 이제 지분을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받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자연 녹지고 뭐 괜찮다 이거죠. 이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길이 있는 거 잘 보세요. 길은 있긴 있죠. 해낭도 있습니다. 좋은데 요거는 막 그런 대로 괜찮은데 문제는 토지 등기부도 한 번씩 보세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공유자가 100명이다. 좋을까 나쁠까? 응? 자 보세요. 갖고요. 좀 뭐 많죠 느낌에. 그럼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공유자가 내가 보기에는 대강 한 10명 넘어비면은 좀 안 좋아요. 알겠죠? 이 서로가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고 소송을 해도 송달이 되니 안 되니 특히 한 사람이 캐나다 가버렸다. 저 아프리카 남미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 송달이 잘 안 되고 시간이 6개월씩 1년씩 막 끌고 오랍니다. 지연이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공유자가 너무 많더라. 예로 얘막 본견에 막 아이고 공유자가 많네. 그죠? 이런 거는 많은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런 거는 예로 30명 중에 한 명 낑겼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로 3명 있는 거, 5명 있는 거, 막 그 정도 선에서 운이 좋고 많으면 한 10명까지 누가 사망해갖고 자식들이 한 5명에서 막 받다 보니까 그 정도는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 그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경매 이후에 전입했는데 문제 있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인도면 됩니다. 19의 사상공사. 경매 후에 전입했다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 자, 다시 설정비에 전입했다. 100명이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설정 전에 한 명 전입했다. 이거 큰 문제다. 알겠어요? 이해가시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한 명 있다. 골치 아파요. 말소 권리보다 뒤에 100명 있다. 관계나시.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